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왜일까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개할 4가지 습관과 마인드셋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준비되셨나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습관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첫 번째는 한 문장으로 말하기예요. 나는 1년 안에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하고 파이어족이 되었다처럼 원하는 목표를 과거형으로 만들어 하루에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는 한 문장으로 쓰기예요. 같은 문장을 100일 동안 매일 100번씩 쓰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이면 100일 동안 총 1만 번을 쓰게 되는 셈이죠. 손이 아프고 지겹겠지만 이 과정에서 목표가 뼈와 살에 새겨져요.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 2가지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반복과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말하기는 청각을, 쓰기는 촉각과 시각을 자극해요. 여러 감각을 동원할수록 뇌는 그 정보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각인시켜요. 마치 중요한 시험 내용을 외울 때 소리내어 읽으며 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세 번째는 시각화예요. 목표를 이미 이룬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파이어족이 되어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원하는 일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그때의 감정까지 느껴보세요. 시각화가 강력한 이유는 내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페마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상상할 때와 실제로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거의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당신도 매일 10분씩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는 감사하기예요. 미래만 바라보다 보면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지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해요. 매일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겨요. 억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까지는 망했다라고 말하죠.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죠. 실패할 때마다 성공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든요. 무엇이 안 되는지 알게 되면 무엇이 되는지도 알게 돼요.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피해자가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성장의 기회가 돼요. 모든 실패에는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답니다. 바위를 깨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돌을 100번 쳐도 바위는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101번째에 바위가 깨진다면 그것은 마지막 한 번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100번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번째에 포기해요. 이제까지 해도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공은 바로 다음번일 수도 있어요. 투자에 대한 태도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 벌기를 꿈꾸며 투자에 뛰어들어요. 하지만 진짜 투자는 발로 뛰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피곤함을 이겨내고 직접 현장을 보러 가고 전문가를 만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가 실패하면 역시 투자는 위험해라고 말하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던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기록하세요. 실패 일기를 쓰는 거예요. 무엇을 시도했고, 왜 실패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보세요. 이 기록들이 쌓이면 엄청난 자산이 돼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실패는 최고의 스승이에요.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느냐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 코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레버리지는 작은 힘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지렛대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단순히 빚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원리랍니다. 시간, 지식, 인맥,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부자들은 이 원리를 마스터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레버리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원을 고용하면 나의 시간을 곱하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1시간 일하는 동안 10명의 직원이 일하면 실질적으로 10시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20시간 내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시간 레버리지의 힘이에요. 지식 레버리지도 강력해요. 한 번 배운 지식은 평생 써먹을 수 있고 그 지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책 한 권에 3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 3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100배, 1000배의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복리의 힘은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해요. 골프 내기 비유가 있어요. 첫 홀에 1원, 둘째 홀에 2원, 셋째 홀에 4원. 이렇게 2배씩 늘려가면 18홀에는 얼마일까요? 무려 13만 원이 넘어요. 처음엔 미미해 보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처음 몇 개월, 몇 년은 변화가 미미해 보여요. 하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뿌리 내리기 시간이에요.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만 내리다가 6년째에 갑자기 30m까지 자란대요. 당신의 노력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관성이 중요해요. 매일 1%씩만 성장해도 1년이면 37배 성장하게 돼요. 반대로 매일 1%씩 퇴보하면 1년 후엔 0.03배로 줄어들어요.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이 재능을 이기는 거예요. 레버리지와 복리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예를 들어 배운 지식 레버리지를 꾸준히 적용하면 복리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낳고 그것이 또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비밀이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돈, 부동산, 아니에요. 바로 시간이에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억만장자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수명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파는 거예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160시간 주 40시간 기준을 회사에 판매하는 거죠. 지급으로 계산하면 18,750원이에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라면 그 커피를 사기 위해 16분의 인생을 바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소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 충격적인 계산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5천만 원이라면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약 17개월치 월급이 필요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 차를 사기 위해 3회, 4년의 시간을 바쳐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차가 정말 3회, 4년의 인생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바이어족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더 이상 시간을 팔지 않아도 돼요.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면서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시간을 통제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해요. 월급에만 의존하면 영원히 시간을 팔아야 해요. 부동산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온라인 비즈니스, 저작권 수익 등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 가세요. 처음엔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시간을 절약하는 데 투자하세요. 청소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를 구매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그렇게 절약한 시간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돈보다 훨씬 귀중한 자산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인생의 우선순위는 건강, 시간, 돈 순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시간도 돈도 의미가 없고 시간을 잃으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가죠. 돈을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시간을 위해 건강을 희생해요.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인드셋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부자는 기회를 보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을 봐요. 부자는 해결책을 찾고 가난한 사람은 변명을 찾아요.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꿔야 할 마인드셋은 비소성 사고에서 풍요 사고로의 전환이에요. 비소성 사고는 파이가 한정되어 있으니 남이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풍요 사고는 파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협력하고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 마인드에서 생산자 마인드로의 전환이에요.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까를 고민하지만 생산자는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창출할까를 고민해요.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SNS를 구경하는 대신 콘텐츠를 생산하세요.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순간 돈의 흐름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 단기 사고에서 장기 사고로의 전환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이번 달 월급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지만 부자는 10년 후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요. 오늘의 작은 희생이 미래의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현재의 즐거움을 미룰 수 있어요. 마시멜로 실험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피해자 의식에서 주인 의식으로의 전환이에요. 피해자는 항상 남 탓을 해요. 정부가, 회사가, 부모가, 환경이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주인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결과라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시킬 힘도 갖게 되는 거예요. 탓할 시간에 바꿀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는 경쟁 마인드에서 창조 마인드로의 전환이에요. 경쟁은 레드오션에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는 블루오션을 만드는 거죠.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대신 나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강점을 찾아 극대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성장을 막는 감옥이에요. 대신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라고 믿으세요. 뇌과학적으로도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식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시간이 나면, 돈이 모이면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완벽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첫 번째 실천법은 목표 설정과 시각화예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1년 후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순자산 5억을 달성한다처럼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목표를 보며 이미 달성한 것처럼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시간 감사 일기예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30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보세요.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SNS, 유튜브, 게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알게 되면 시간을 다르게 쓰고 싶어질 거예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작은 습관 만들기예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꿔요.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감사일기 3줄 쓰기, 스쿼트 20개 하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21일이면 습관이 되고 66일이면 자동화돼요. 네 번째는 멘토 찾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 배우세요.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따라해보세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다섯 번째는 즉시 수익 만들기예요.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 이번 달 안에 월급 외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중고 물품 판매, 재능 판매, 블로그 광고 수익 등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첫 1만 원을 벌면 10만 원, 1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참여예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독서 모임, 투자 스터디 등에 참여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